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장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2022년 가을, 하반기에 갭 투자가 더 몰릴 수 있는 이유, 거기에 대해서,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왜 그럴까요? 네.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에 보면 전세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. 매매가보다. 매매가는 어떤 지역은 뭐 한두 건씩 거래되면서 떨어지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. 네. 자, 어떤 지역이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추월한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을 한번 보겠고요. 자, 왜 이런 지역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왜 하반기 때 갭 투자가 성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울 강동역에 있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.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소형 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들인데, 자, 그러니까 원룸이겠죠. 이 8평이면 아주 작은 원룸인데 매매가가 1억 1천만 원대, 그러니까 뭐 2천만 원도 있습니다만 1억 1천만 원대인데 여기에 전세를 보면 1억 4,800으로 소위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이런 전세가가 솟구치고 있다. 예. 또 강서구 마곡지구인데요. 자,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방화동에 있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여기도 매매가가 1억이 좀 안 됩니다. 1억까지도 찍었죠. 근데 전세가는 최고가가 1억 3,500만 원입니다. 물론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최고가를 기준으로 서로 보더라도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훨씬 추월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깡통 전세, 그러면 이 깡통 전세가 불안할 텐데 이런 분들도 왜 들어갈까요? 어쩔 수 없는 거죠. 아예 이런 정보를 모르신 분도 아직도 많고요. 내가 뭔가를 사기에는 그렇고 아예 전세 무슨 일 있겠어 이런 분도 있고, 알면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, 또 그런 지금 이런 소형 저가 주택은 살만한 형편이 안 되거나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. 자, 이 서초동에 있는 서초 삼성세르빌 2, 이게 이제 강남역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 요게 뭐 최고가는 3억 2,800까지 찍었습니다만 매가가 이 최저가 조금 낮은 금액으로 볼 때는 2억대도 있거든요. 근데 이 전세가가 3억 천까지 치솟아 올랐어요.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봤고요.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는 또 어떤지 봐보겠습니다. 자, 이 안성에 있는 이 공도읍에 있는 이 주운청소라는 한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뭐 1억 4천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좀 낮은 금액대로 보면은 1억 1천만 원대, 1,800, 뭐 1억 2천도 있고요. 근데 여기가 2월 달에 1억 2천, 전세가가 17평형인데 1억 2천으로 바로 추월하는 형상, 전세가가 경상남도 김해시로 가서 율곡마을의 세형 리첼이라는 이 아파트 340세대 14년 차. 자, 여기도 이 매매가가 1억 4천대, 5천대, 6천대에서 2억 6천대까지 7천대까지 치솟았어요. 매매가도 최근에 엄청나게 치솟았죠. 근데 전세가도 만만치 않습니다. 2억 5천까지 치솟아요. 그러니까 어떤 집들은 이 매매가를 올해 초만 해도 작년 12월만 해도 1억 6천대였는데 그런 집들은 2억 5천만 원 전세를 놨다 그러면 완전히 이 추월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. 자,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최근에 보면
제가 얼마 전에도 30대 중반에 어떤 직장인이었는데, 자, 이분 같은 경우도 엄마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집에 사는데 이 경기도에 빌라를 하나 사놨다 이거예요. 근데 최근에 이사를 갔답니다. 이사를 간 이유가 뭐 독립해보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겠죠. 가장 큰 이유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. 자, 정부에서 이렇게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2년 실거주 요건, 비과세 요건을 법으로 이렇게 2년 실거주 요건을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집에 살아도 될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. 그런 것들이 다, 그럼 이 세입자들은 남은 거 가지고 거기서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.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집값이 안 오른다고 하니까 집값을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전월세에 살다가 집을 살려는 수요가 점점 전세에 또 다시 머물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. 뭐 또 거기에다가 3기 신도시나 청약을 기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청약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입주 때까지는 계속해서 전월세에 머물러야 되거든요. 그 어떤 엄청난 수요에 플러스해서 최근에, 자, 그러면은 왜 가을쯤에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겠느냐?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몇 번 방송에서 강조했던, 자, 2020년에 바로 7월이죠. 임대차 3법 중에 2법, 그 중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게, 기존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그때 그 이후로 한 번 갱신할 수 있죠. 그게 이제 2년이 되는 시점이 7월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. 자, 지금도 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,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가 어떻습니까? 한 똑같은 아파트, 똑같은 뭐 빌라에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면은 시세대로 올리다 보면 2배까지 아니더라도 70%든 60%든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전반적으로 이 전월세가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어떤 아파트나 이런 어떤 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점점 집값이 올라가서 큰 평형대에 있던 사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게 밀려서 어떻게 보면 교통도 좀 안 좋고, 뭐 물론 오피스텔은 서울에 있는 거 오피스텔은 초역세권은 좋습니다만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? 교통이 조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. 그만큼 저렴한 곳을 찾아갔다는 거죠.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전월세가가 올라가면,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지역들도 그냥 여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전월세를 더 올려주고 살까? 그러면 차라리 좀 더 교통 좋은 곳으로 대출 받아서 아예 사자, 이런 수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매매가 주춤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네. 자,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. 물론 지금 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예견이 돼 있고, 그것도 뭐 한두 차례도 아니고 상당 부분 3번 이상, 4번, 5번이 됐든 이렇게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한 차례든 2차례든 3차례든 인상이 되겠지만, 과연 어느 정도 선에 가야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이 클까?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1.25%면 대출금리가 이제 뭐 4%에 가깝게, 또는 뭐 2금융권은 뭐 신용대출은 또 5%.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제 대출금리도 5%, 6%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으실 분들이 있겠죠. 하지만 이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, 거기에다가 이번에 SOC라든지 뭐 3기 신도시 보상금이 3조 풀린다고 하죠. 거기에 또 상당 부분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,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올라가려는 힘과 찍어 누르는 그런 힘이 어디가 더 강할 것이냐.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은 안 좋지만,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이 떨어지기로만 보는 이 여러 가지 예측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. 라는 거죠. 그래서 자, 이런 부분들,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,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
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